네, 안녕하세요. 저평가 배당주 분석하는 황금거북입니다.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삼진제약 그리고 한국출생률이 바닥인데 장난감 주식을 분석하는데요. 무슨 주식인지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휴일을 잘 쉬셨습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쉬는 날보다 주식하는 날이 더 즐겁다고 하는데요. 저도 주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번 주 주가도 함께 날아오르라고 생각하다가 분석하게 된 오로라 주식입니다. 이름이 참 좋은데요. 캐릭터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캐릭터 왕구를 상품화하여 국내외 시장에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글로벌 다국적 회사입니다. 배당도 지급하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 주식이지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오로라는 장난감 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출산율이 0.7명대이고 인구 증가보다 인구가 소멸하는 국가인데요. 이런 한국에서 완구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기가 없으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요가 없는데 말이죠. 우리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매출액이 당연하게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황금거북입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보합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제품을 안 사면 가격을 올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영업 손실도 나오지 않고 영업이익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무려 5%에서 11% 사이라서 무난합니다. 당기순이익도 2022년 들어와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외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물론 ROE는 낮습니다. 성장성이 매우 높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황금거북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지표 중 하나인 부채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2022년에 220%로 상승했으니 재무 안정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로라는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7,000원부터 13,000원 사이를 움직였습니다. 지금 주가는 8,000원에 가까운데요.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주가가 크게 오를 이유도 없고 내릴 이유도 없이 이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생각하는 저평가 구간은 7,000원에 가까워야 된다고 보고 있지요. 한국은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오로라는 국내 매출이 20%대의 수준인데요. 그 말은 수출이 80%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예전부터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일단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없으니까 미래 성장성이 높다는 거겠지요.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쁜 부분도 있는데요. 오로라는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배당 성향이 낮으니까 배당률도 1%대를 기록하고 있지요. 제가 확인한 결과 5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보고서는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라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캐리소프트는 캐리라는 캐릭터로 알려져 있고 아기상어는 삼성출판사로 유명합니다. 대체 오로라는 무슨 제품이 있을까요? 검색하면 완전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기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는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로라 주식은 이제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1년 이상 하락 추세를 기록하던 오로라가 7,000원 아래로 내려오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매수 신호가 나오진 않아서 7,000원 초반을 보고 투자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점 구간이기는 하지만 확실한 저평가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요. 오로라는 예상을 벗어나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PBR도 낮은 자산 주식이고 배당도 지급합니다. 한국에다가만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닌 해외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도 저점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낮아서 주가 변동성이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황금거북이의 투자 기준에 조금 안 맞는 부채 비율도 마음에 걸리네요. 무엇보다 장난감 산업은 미래 성장성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레고도 요즘 어렵다는데 오로라 같은 작은 주식은 잘 대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주식은 저평가 구간일 때만 소액 매수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황금거북이는 7,000원 초반이라면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별점 6점에 관심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가가 52주 최저가로 내려간 삼진아웃, 삼진제약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이것저것 하다 보니 정신이 빠진 것 같은데요. 삼진제약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여러분은 개보린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맞다, 개보린. 그 개보린 맞습니다. 제약 주식인데 배당도 3% 이상 지급하는 중소형 주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주식은 매출액이 매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삼진제약은 매년 2,300억부터 2,600억 사이를 움직이기만 할 뿐인데요. 그래도 나름 제약이 붙어있는 제약 주식이라 영업이익률은 13%에서 22% 사이로 높은 편이죠. 연속으로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 성장성은 부족하지만 안정성은 좋아 보인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제약은 제약 주식입니다. ROE가 10% 이상 유지되고 있는데요. 2019년은 예외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황금 거북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채 비율도 100% 미만으로 낮은 편이죠. 낮은 부채 비율은 적어도 당장 망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 됩니다. 2022년 부채 비율이 50%로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춘 삼진제약입니다. 사실 삼진제약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종목 중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이동평균선 200일선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해야지를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하는 동안 삼진제약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2013년도에 1만원 아래를 봤었는데 최고가가 6만원대입니다. 6년 동안 600%에서 800% 사이의 수익을 기록한 셈인데요. 왜 제가 이걸 놓쳤을까요? 아무튼 6년 동안 이동평균선 200일선 위로 잘 올라가던 삼진제약은 2019년을 기점으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매출액이 많이 변동된 것도 아닌데 주가가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간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삼진제약처럼 고평가를 쉬지 않고 오랫동안 받으면 저평가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 차트가 제일 주주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주식은 고점에 매수한 주주들을 떨어뜨리는 차트인데요. 2019년 저점이 23,000원이니까 이제 매수해도 괜찮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거래량도 증가했었고 매력도가 더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큰 수익은 나오지 못해도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진제약은 주요 주주들이 매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보유한 하나제약도 삼진제약의 주식을 시간 외로 매수하고 있었네요. 자기 주가 관리나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삼진제약을 보겠습니다. 삼진제약의 현재 주가는 22,500원입니다. 주요 주주는 그보다 10%에서 20% 높은 주가에 매수한 상태인데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남들보다 덜 물리는 가격에 사야 한다는 사실을요. 삼진제약은 긍정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 매수 의견을 드리긴 할 텐데요. 안정성이 높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주식이라서 영업이익률도 높은 편인데요. 주가도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고 34년 연속 배당하는 안정성까지 보여줍니다. 다만 이 주식은 인기가 없습니다. 황금 거북이처럼 아는 사람이 없는 비인기 종목입니다. 지루한 횡보 구간에 속해 있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런 기간에 누군가는 조용히 매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망할 재무제표도 아니기 때문이죠. 황금 거북이는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가 많이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제약바이오 주식들 중에 이상한 종목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유한양행 같은 경우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이 모두 좋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포함된 바이오 뉴딜 ETF의 주가 차트를 보시죠. 2년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영원히 하락하는 테마도 없고 영원히 상승하는 테마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점 대비 57%, 6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는데요. 지루한 횡보 혹은 지루한 하락장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이제 제약바이오의 섹터가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약바이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중이죠.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